그러면 두 번째요. 욕구를 통해서 필요를 살피듯이 강점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사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최선을 추구하는 걸까요? 사회사업을 뭘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사회사업 공부하실 때는 주로 뭐부터 물어보시라고 배우셨어요? 뭐가 어려우세요? 뭐가 문제세요? 라고 물어보도록 훈련받았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무슨 관점이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대안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죠. 그럼 문제 주변에서 뺑뺑 돌게 돼요. 그러면 뚝이 있는데 뚝에 구멍이 났죠. 구멍이, 이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덜란드의 한 아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뭐 평생 이렇게 마을을 지켰네 뭐 이런 동화?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 한스 브링커라는 애가 이렇게 구멍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서 구멍을 막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 뚝을 두껍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 구멍을 막는 거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겉에서 구멍을 해결하면 여전히 물의 압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뚫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속 보완을 해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또 뚫고 나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에서 뚝을 두껍게 해야 될 것인가? 뚝 자체를 두껍게 만들 것인가?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구멍 난 걸 막을 것인가? 이것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안에서 뚝을 두껍게 함으로써 구멍은 여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게 좀 더 근원적인 것인가? 라고 하면 문제에 휘둘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약점에 휘둘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문제와 약점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회사업은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강점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 강점을 강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점과 문제에 휘둘리도록 지금까지 교육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요. 대안이 잘 안 나와요. 약점을 보완한다 라고 하는데 약점을 보완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점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약점을 보완한다는 거는 그 약점을 보완하면은 최선의 삶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전 삶이 되는 걸까요? 이전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점을 강화하면은 이전 삶이에요? 더 나은 삶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되는 거예요. 예. 문제 없는 동네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돕고 나누는 동네를 만드는 거예요? 돕고 나누는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뭘 물어보러 다녀요? 뭐가 문제냐고. 이 동네가 해결하지 못하신 게 뭐가 있냐고.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없는 동네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데 더 나은 동네가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뭐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냐면 강점을 강화하고 문제 가지 않으면 좋겠고, 그래서 적응 유연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호 요소 이걸 볼게요. 보호 요소와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레질리언스, 적응 유연성, 탄력성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위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 요소라는 게 있어요. 위험 요소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위험이 가능할 가능성은 커지겠죠. 그런데 위험 요소가 크다고 무조건 문제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더 많으면 문제가 없어요? 보호 요소가 더 많으면. 그래서요, 위험 요소는 경제적 빈곤이나 가정해체 같은 것들이 위험 요소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 요소 중에는 개인적 요소라고 해서 자아 존중감,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유능감, 사회적 요소로는 주변에서 얼마나 공식적으로 지지해 주는가, 비공식적으로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적응 유연성이 높으면 문제가 안 되고 적응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런데 보호 요소가 낮으면 위험 요소가 작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응 유연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호 요소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쇠구슬이 떨어져요. 그런데 밑에 유리창이 있어요. 하지만 쇠구슬이 크면 클수록 유리창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질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스펀지가 있죠. 스펀지가 더 두꺼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리창은 깨지지 않아요. 아무리 외부 충격이 커도. 하지만 외부 충격이 아무리 작아도 스펀지가 매우 얇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요소가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무작정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외부 충격과 그 다음에 스펀지의 두께의 상관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관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위험 요소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보호 요소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가지 선택 방법에서 위험 요소를 낮추는 게 나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보호 요소를 강화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어느 게 더 쉽고 지속 가능할까요? 자아 존중감,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유능감이나 주변에 지지망이 많아지도록 하는 건 경제적 빈곤과 가정 해체를 막는 것보단 덜 어려워요. 그러면요, 어느 게 좀 더 쉬운가? 보호 요소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즉 강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약점,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게 좀 더 지속 가능하냐 하면 위험 요소가 많아도 보호 요소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보호 요소가 한 번 높아지고 나면, 즉 자아 존중감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기 유능감, 공식적 지지, 비공식적 지지가 많은 사람이면은 다음번에 어떠한 어려움이 겹쳐도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겨낼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져요. 그래서 무엇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면은 위험을 없애주는 것보다 보호 요소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 요소를 강화하는 것,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것,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쉽고 더 지속 가능한 건 보호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문제를 먼저 파헤치고 약점을 먼저 파헤쳐야 될까요? 아니면은 강점과 그것을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도록 해야 될까요? 후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일단 문제, 약점에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프레임 효과라고 있습니다. 억압의 역설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억압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발 배꼽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책으로 나온 건 뭐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보통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논문으로 먼저 나온 거고, 그래서 A그룹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그룹을 나눠요. A그룹, B그룹. 그래서 A그룹한테는 배꼽을 보여주면서 이제부터 이 배꼽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고. 배꼽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거고요. B그룹은 배꼽을 보여주면서 배꼽을 충분히 생각하시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적으라고. 그냥 A그룹 충분히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B그룹은 충분히 생각했는데 휴식 시간 가진 다음에 이번에는 예를 들면 다른 사안으로 그냥 글짓기를 하라고. 사회사업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시라고 아무 상관없는 거를 예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쓰다가 배꼽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종을 치라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A그룹 배꼽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곳은 5초 10초마다 계속 치는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억압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어디에 계속 꽂혀 있던 거예요? 배꼽에 꽂혀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꼽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배꼽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계속 배꼽에 꽂혀 있었고, 근데 억압까지 당했기 때문에 글을 쓸 때 계속해서 5초 10초마다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런데 배꼽을 충분히 생각하라고 했던 것들은 30초에서 60초마다 한 번씩 치기 시작하고, 게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점점점 높아집니다. 배꼽이 생각나는 것이 점점 높아져요. A그룹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충분히 생각한 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꼽에서부터 벗어나요. 그러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져요. 이 인간이 이래요. 그래서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거기에 꽂혀서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안에 거기에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겪으시죠?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그럼 어떻게 되세요? 하기 싫고. 청소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청소 왜 안 하냐고 그러면은 청소하기 싫고. 그래서 이 프레임, 이걸 프레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프레임에서 제일 실패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세요.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이 안철수 씨가 문재인 씨한테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MB 아바타가 됐어요. 사람들이 왜 MB 아바타라고 얘기하지? 라고 하면서 MB 아바타가 아니고 자기는 뭘로 불리고 싶었던 거예요? 갑철수라고 불리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꽂힌 거예요? MB 아바타에 꽂혔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계속 물어봤더니 나중에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고, MB 아바타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나 사람들은 다 안철수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MB 아바타인가 봐. 왜 저런 얘기를 했지? 라고 하면서 다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여기에 대한 정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대중들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요 단어랑 연결돼요. 이분 요즘 뭐 great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소비를 신중히 하라는 방송인데 PPL이나 광고가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이분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옆에 송은희 씨하고 김숙 씨가 근데 그거 너무 맛있다고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억압을 받는 거예요. 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가 오히려 들어오고, 그래서 이분도 광고 찍었더라고요. 이 김생민 씨도.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주말에 뭐하지 고민될 때 어디서 뭘 하면 좋은지, 어디가 뜨는 맛집인지 추천해주는 앱이라는데 이런 걸 뭐하러 봅니까? 나가면 다 돈인 것을. 스튜피드!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보니까 추천해주는 내용들 자체는 그레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이런 어플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말에 뭐하지? 기억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느냐면 주말에 뭐하지? 라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야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야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계속 어디에 끌려 있는 거예요? 야한 생각에 끌려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한 생각을 충분히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생각을 하거나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논문으로 실험한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디자인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텍사스 대학교에서 연구한 건데 차량용 자전거 거치대 디자인 과제를 주는 거예요. 차량용 자전거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치대를 디자인하라고 하는데 A그룹한테는 거치대 디자인 예시가 없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디자인을 하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B그룹한테는 지금 판매 중에 있는 현재 판매하는 자동 차량용 거치대를 보여주면서 이건 이런 결함이 있으니까 이 결함을 보완하라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디자인을 만들라고 라고 해서 A그룹과 B그룹을 실험을 하고, 근데 B그룹한테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결함 있는 자동차의 결함은 어떤 거냐 하면 지붕 위에 흡착이 이거 있죠. 뾱뾱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레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붙이는 건데 자동차 위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뾱뾱이를 붙이고 레일처럼 생긴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전거로 들어가지고 여기 레일처럼 된 곳에다가 묶고 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최선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라고 B그룹한테 얘기한 거예요. A그룹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느냐 하면 A그룹은 통합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B그룹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 디자인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한번 본 거예요.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으로 보면은요, 주제당 디자인한 숫자는 4.5개, 4.3개가 나왔는데 둘 다 비슷하게 했죠? 그런데 자동차 지붕에다 올리는 디자인은 이쪽에 71%를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59%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뾱뾱이 붙이는 거 있죠? 뾱뾱이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건 이걸 B그룹 한번 본 그룹은 54%가 계속 뾱뾱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준 것은 6%밖에 뾱뾱이를 안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독창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레일 형식으로 가는 것도 48%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A그룹은 15%만이 레일 형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어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문제점에 사로잡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 약점이 휩쓸리면 강점이 안 보이게 되고, 강점이 보여도 오직 문제와 상관 있는 강점만 보입니다. 문제랑 상관 있는 것만 보여요.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상관없는 강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 해결 관점으로 가면 문제랑 상관 있는 강점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분들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이미 문제와 약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여쭈어도 없다고, 못한다고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 약점 자체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강점을 내가 무조건 발견하리라, 문제는 보지 않으리라, 나는 어떻게 강점을 살려가지고 최선의 삶으로 도우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나도 압도돼요. 그래서 제가 꼭 쓰는 단어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슈퍼비전 할 때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시라고. 지금 가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가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전환하라고. 무슨 강점이 있으시냐고. 무슨 강점이 있으세요? 나는 이걸 잘하지. 근데 힘들고 어려워 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잘하시냐고. 이건 어떻게 잘하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한풀이만 들으시면서 3시간, 4시간을 듣고 오세요. 그렇게 듣고 오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강점이 하나도 없네. 그럼 어떻게 도와야 돼요? 큰일 났네. 위험해. 내가 압도돼요. 안 그래도 압도돼요. 그러면요, 강점화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강점화 하시려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점에 집중하시는데, 강점을 찾으시려면 3가지 방법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강점 찾기. 두 번째는 부분 강점 찾기. 세 번째는 강점이 아닌 걸 강점으로 만들기. 이렇게 3가지 관점인데, 요거는 저희 쉬었다가 할게요.